안녕하세요, 텔레학교입니다. 어린이들도 앞으로 우리처럼 살아가겠죠?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뭔가 해냈다는 성취감도 있고요. 다만 너무 상처받지 않기를, 상처받더라도 영원히 다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물론 걱정만 하는 게 어른의 일은 아니지요. 교육하고 양육해야죠. 그건 어려울 때 의지가 되어주는 것,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는 것, 또한 이겨낼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일일 겁니다. 어린이 이야기를 하면서 강아지 훈련 얘기를 해서 좀 그런데요. 어린이들이 내가 걔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좀 비슷한 면이 있어서 살짝 얘기해 볼까 합니다. 강아지를 정말 좋아하는 보호자가 있어요. 강아지를 딱 보면 뭘 필요로 하는지 압니다. 그래 내가 해줄게. 아이고 우리 강아지 뭐가 필요해. 엄마가 미안해.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더라고요. 그걸 본 강영욱 훈련사가 이 강아지의 문제점은 요구만 하는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참고 기다리는 게 안 된다고요. 그래서 조금만 불편해지면 으르렁거리고 보호자한테 달려들고 물고 정신 차리고 미안해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주 말하는 것으로는 무조건적인 애정을 주는 것, 그것을 그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훈련이 필요한데요. 그 바탕이 되는 게 기다려 훈련이었습니다. 그러면 보호자는 강아지를 안쓰러워하세요. 힘든 훈련 안 받았으면, 우리 강아지 원하는 거 다 했으면, 보호자가 물리고 집안 가구를 물어뜯고 민원이 들어와도 그건 다 내가 감내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우리 강아지가 행복하다면야 그 정도는. 그런데요, 정말 그 강아지가 행복할까요? 불편한 거, 먹고 싶은 게 바로바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속이 부글부글하고, 가족들이 내가 원하는 곳에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대로 앉아있지 않으면 막 불편해지는데요. 이것과 관련된 것이 안내견을 보는 시각이었습니다. 훈련사의 이야기를 들었었는데요. 안내견을 보고 지나가는 시민들이 아이고 불쌍해라, 힘들어서 어떡하나 하고 말씀하시는 게 애로사항이래요. 그러니까 그 시민분은 자기의 선한 마음, 안내견에 대한 친근한 마음을 표현한 거겠지만, 어떻게 보면 안내견 훈련사는, 또는 시각장애인이나 장애인분들은 이 안내견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되어버리잖아요. 생각해보니 그분들이 속상하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강아지들은 훈련을 재밌어 합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한두 살 정도의 지능을 가진다고 해요. 특히 지능이 좋은 강아지일수록 몸을 쓰는 것뿐만 아니라 머리를 쓸 때 아주 큰 재미를 느낀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배우면 재밌어하는 거와 마찬가지로요. 배우면 재밌습니다. 게다가 칭찬까지 해주면 한 번 더 해요, 다른 것도 해봐요 하지요. 그런데 배움이라는 게 늘 그렇지 않습니까? 시작은 흥미를 가지고 하더라도 하다 보면 꼭 어려운 단계가 있어요. 딱 그 단계만 지나면 진짜 재미를 느끼는 건데, 그 단계를 못 넘기고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실패를 견디고 좌절을 이겨내려면 의지가 필요합니다. 보호자의 의지가 아닌 어린이, 나의 의지입니다. 의지는 우리 본능 안에 담겨 있고 우리 삶에, 우리 몸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걸 만들고 키우는 게 감각이에요. 유아기의 감각이 정말 중요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아동기에 어린이 학습을 도와주려면 미리 무슨 땡땡 학습지 이런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유아기에 감각 놀이 활동, 감각 자극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이 진짜 학습이 됩니다. 여튼 의지가 감각의 기본을 둔다면 감각을 발달시키는 게 곧 학습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문자 교육, 숫자 교육 하는 것보다 감각을 어떻게 발달시켜서 그 바탕이 되는 의지를 키우냐, 이게 학습의 기본이 되고 바탕이 된다는 거죠. 무슨 학습지를 하는 것보다 감각, 보고 듣고 느끼고, 이것이 돼야만 의지가 받쳐준다는 뜻입니다. 대표적인 게 편식이에요. 먹기 싫은 것, 낯선 것을 입에 넣고 씹는 것,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다는 아니지만 편식이 있는 어린이들은 호불호가 강하고요.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견디는 힘도 좀 떨어지는 편이고요. 낯선 음식에 거부감이 들고 받아들이기 싫지만 억지로라도 입에 넣고 꼭꼭 씹으면서 맛을 느껴보면 때로는 괜찮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에이 여전히 싫어하지만 몇 번 먹다 보면 익숙해지기도 하고요. 먹기 싫을 때 어린이들 억지로 먹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맞습니다. 입에 넣고 물 넣고 꿀떡 삼킵니다. 씹으면 맛이 날까봐 그러거든요. 그러니 먹는 일에 얼마나 의지가 필요하겠습니까? 의지를 내야만 그 감각에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편식만 할 뿐 개방적이고 도전적인 어린이들도 있습니다. 음식이라는 것이 세상에 대해서 만나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 감각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아주 중요한 척도가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의지와 함께 더 말씀드려야 될 것은 적절한 좌절입니다. 우리 어린이가 견뎌낼 수 있을 만큼의 자극, 이겨낼 수 있을 만큼의 자극, 어제보다 한 걸음 더 나간 도전, 이걸 세팅해 주는 게 어른들의 일일 겁니다. 물론 어린이는 충분히 칭찬받아야 됩니다. 어른들도 오늘 할 일을 다 해내고 누군가 칭찬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어린이들도 나름 애써서 생활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성장까지 합니다. 어린이의 하루는 어른의 하루와 같지 않아요.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 아이가 불편함 없이 모자람 없이 그리고 어린 시절에 내가 겪은 아픔 없이 자라기를 보호자는 모두 바라죠. 하지만 적절한 좌절은 어린이에게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온실에서 자란 하초보다 들판에서 비바람을 맞고 자란 하초의 뿌리가 더욱더 튼튼한 이치와 같습니다. 칭찬과 보호만으로 우리 어린이를 키우고자 하는 건 어쩌면 보호자의 자기연민 아닐까요? 너무 제가 콕 찔렀나요? 정신분석학자 위니콧은 완벽한 보호자, 이상적인 보호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충분히 좋은 보호자, good enough mother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좋다라는 것은 어떨 때는 한없이 좋고 다정하지만 필요할 때는 단호하고 악역도 할 수 있는 좋기만 하지 않은 보호자를 말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저는 충분히 좋은 환경, good enough environment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칭찬과 격려, 응원도 필요하지만 꾸준과 제지, 한계도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충분히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해요. 간단히 예를 들면 숙제 같은 겁니다. 너무 어렵다 싶으면 도와줘야겠지만 애지가 나면 끙끙대게 놔둬야 합니다. 놀다 못했다 싶으면 학교 가서 꾸중 듣는 걸 당연하게 여겨주셔야 합니다. 친척이 와서 동생이 장난쳐서 뭐 어째서라는 핑계를 대다가 이런 걸로 담임선생님께 대신 얘기해달라는 부탁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고학년쯤 되면 딱 표가 납니다. 10분 안에 숙제를 딱 해치워버린 어린이와 저녁 내내 끙끙대는 어린이. 짧은 시간에 숙제를 끝내는 어린이는 숙제가 버겁지 않습니다. 부담되지 않고요. 오래 붙잡고 있는 어린이는 지루하고 어렵고 싫습니다. 이 차이가 각도가 벌어듯이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이 세상에 어린이가 마땅히 견뎌야 되는 적당한 어려움은 친구관계, 숙제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건강, 생활고, 보호자들 간의 갈등, 정치, 사회적 문제, 기후, 환경 문제 이런 건 어른들의 몫입니다. 어린이는 친구관계와 숙제를 통해서 좌절을 겪고 의지를 내고 해내는 걸 생활 속에서 배워야 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많은 보호자라도 진정한 친구를 만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기부금을 내고 좋은 학위를 받기는 해줄 수 있죠. 하지만 내 마음과 영혼을 나눌 친구, 그걸 돈으로 사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끝내 남는 어린이의 어려움은 친구관계 숙제뿐인데요. 여기에도 보호자가 개입하려고 합니다. 생일 파티를 통해서 누구하고 놀고 누구하고 놀지 말고 어린이들 간의 사소한 싸움이 보호자들 간의 감정 싸움이 돼서 행정 소송으로 가고 이건 어디까지나 교육의 문제이고 어린이들의 사회생활인데 여기에 보호자들이 개입하는 겁니다.
혹시나 싶어 말씀드리지만 전 지금처럼 학교 폭력의 문제가 공식화되고 드러나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예전보다 이것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교사는 교육자입니다. 그러니 내 학급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내 학급 어린이를 행정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어요. 피해를 준 어린이도 피해를 받은 어린이도 어떻게 하든지 교육적으로 감싸 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사가 할 일은 교육하는 일밖에 없어요. 그게 선생이 할 일이니까요. 그럼 보호자의 할 일은 뭘까요? 그것은 사안을 보는 안목을 기르시는 일이에요. 이건 엄하게 꾸중을 해야겠다. 이건 우리 아이의 상처를 잘 보듬어 줘야겠다. 이건 잘 견뎌냈으니 다 지나갔고 잘 해놨다고 격려해 줘야겠다. 이건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이 지도하게끔 말씀을 드려야겠다. 또 이건 안 되겠다. 내 아이도 상처받았지만 피해를 준 아이도 이대로 놔둬서는 괜찮은 어른으로 크기 어렵겠다. 그러면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 어린이들은 상처를 주고받을 수는 있지만 영혼을 다치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안목을 키우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내 아이의 상처에 집중해야 되는데 어느새 내 자존심이 더 문제가 돼버립니다. 지혜는 계속 쌓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삶의 공부를 계속 해야만 얻어지는 것이지 거저 생기지 않습니다. 친구가 자주 하는 말인데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대요. 여러분도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거 아닙니까? 도움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좋은 어린이 되어서 행복한 어린이를 한번 만들어 봐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안녕히 계세요.